자, 시작해 봅시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행성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늘에서 관측하는 천체를 크게 항성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항성, 붙박이 배라는 별이죠. 적경과 저기가 바뀌지 않는다 되겠습니다. 항성은 적경 알파와 저기 베타가 저기 델타가 바뀌지 않는데요. 적경이 뭐하다? 일정하죠. 그렇다면 적경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무엇이겠고 적경이 같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항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 항성, 적경이 동일해요. 무슨 뜻이다? 적경이 동일하다는 것은 남중 시각이 동일하다가 되겠습니다. 대신 동시에 뜬다는 뜻은 아니에요. 동시에 뜬다는 아니에요. 적경이 작다는 것은 결국엔 먼저 남중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델타, 저기입니다. 저기가 같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면 남중고도가 같다는 뜻이 되는데요. 남중고도가 동일하다는 것은 결국엔 일주권이 서로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델타가 크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네요. 저기가 크다는 것은 결국엔 남중고도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저기가 너무 커서 주극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그때 맞춰서 북쪽 하늘에서는 주극성 근처에서는 그때 맞춰서 남중고도를 다시 그러니까 고도를 다시 한 번 더 비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극성 근처에서 다시 말하면 이건 북쪽 하늘에서는 우리가 남중고도라는 게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거잖아요. 고도가 아예 90도 더 넘어가 버리면 북쪽 하늘에서 보이면 좀 얘기를 달리 주소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항성은 그래서 적경과 저기가 서로 변하지 않는 별을 항성이라는 이름을 쓰다 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항성 외에도 달이라든지 또는 태양에 대해서도 똑같은 적경과 저기가 누가 더 커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적경과 저기가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태양은 적경이 바뀝니다. 태양은 적경이 1년 걸려서 24시 증가하는 적경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춘분날 0시에서 하진날 6시에 거쳐서 추분날 12시, 동짓날 18시에 거쳐서 다시 1년 춘분날 0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태양력이 됐습니다. 달도 적경이 24시 증가합니다. 달의 적경 증가는 1항성월 기준입니까? 1상황월 기준입니까? 달의 적경 증가. 얘는 1항성월 기준입니다. 1항성월은 27.3일입니다. 항성월이라는 게 달이 특정 별에 걸려 있다가 다시 똑같은 별에 걸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7.3일 1항성월. 그래서 이게 달의 진짜 공전주기라고요. 반면 1상망월에 불러주는 29.5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력한 달 이거는 지구의 공전까지 고려해서 보이는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에 이제 행성이었습니다. 조금 더 오버한다면 행성류라고 쓰겠는데요. 왜 류 씁니까 하면 행성뿐만 아니라 코메트, 해성이라든지 소행성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행성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적경이 대체로
증가하다가 가끔 대체로 증가하다가 감소합니다. 증가할 때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하면 행성이 순행한다 하고요. 근데 가끔 감소할 때가 있을 것이야. 그 감소할 때를 우리는 역행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역행합니까에 대해서 내행성과 외행성의 위치를 보면 내행성은 내합 근처에서, 외행성은 충 근처에서 역행한다 했습니다. 기억들 하십니까? 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먼저 태양에 대해서 여기 지구를 준비해 봤습니다. 요 라인에 있는 놈은 태양보다 적경이 반시 방향으로 증가된 쪽입니다. 여기 우리는 태양으로만 따지면 태양의 동방, 내행성에도 여기가 동방 라인입니다. 내행성의 동방 라인입니다. 여기는 외합이고 여기가 내합이죠. 참고로 외합과 내합은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쓸게요. 이해됐습니까? 뭔 뜻이 알겠어요? 이렇게 구멍을 뚫는 거는 잘 안 보인다 뜻이에요. 이해됐어? 동방 라인에 있는 금성은 언제 볼 수 있습니까? 하면 해진 뒤 어느 쪽 하늘에서? 동쪽 하늘이요? 서쪽 하늘이요? 얘는 서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특히 접선 방향에 있을 여기를 우리는 동방 최대 이각이라고 했죠. 동방 최대 이각에서 금성이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밝게 보이게 됐습니다. 가장 크게 보인다. OX 아니죠. 더 크게 보이면 이쪽에 보면 되는 거죠. 동방 최대에 있을 때 어떤 위상으로 보입니까 하면 상현의 위상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다만 맨눈 볼 때 상현으로 보일 수가 있었다고요? 그렇진 않았죠. 맨눈 볼 때는 그렇진 않았어요. 맨눈 볼 때는 상현 위상으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망경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초승의 위상으로 볼 수 있었죠. 이쪽에 있을 때는 오름의 위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금성 자체의 크기가 커지는 건 아닙니다만 지구에 가까워지면서 시직경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참고사 시킨 그림입니다. 뻔하게 이쪽 라인이 있으면 우리는 서방 라인이라는 이름을 쓴다 했습니다. 서방. 필요하다면 이쪽에 서방 최대 이각, 여기는 하행 이상으로 보이겠죠. 서방 라인에 있는 것은 해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서 관측 가능한 것을 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면 이제 금음 이상, 보름 이상 이렇게 되겠지. 보겠습니까? 냉성이었습니다. 지구는 물론 태양주를 공전합니다. 그러나 금성의 공전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림으로 소개한다 했죠. 이해됐어? 아무도 답을 안 하더라. 어제 내가 사진 하나 올렸을 텐데. 올렸어 안 올렸어? 올렸잖아.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하면 달이 보였습니다. 무슨 달입니까? 초승이에요? 아니요. 금달이죠. 그리고 여기 반짝이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 누구였어? 금성이 됐습니다.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적당히 요 금음달에 있는 A 기호는 방해각입니다. 90도 적어놨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뭐 있어?
일단 금은달이 떴다는 것은 해 뜨기 전에 찍은 거죠. 새벽에 찍은 겁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왜 동방은 붉게 쓰고 서방은 푸르게 씁니까? 라고 했었습니다. 나 웬만하면 동방은 붉게 쓰려고 서방은 푸르게 쓰려고 한다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왜 그랬다 했죠? 왜 그랬다 했지? 사진 안 봤어? 사진 봐봐. 지금 핸드폰 꺼내서 오늘 단톡 지난 시간에 올리죠. 단톡 봐봐. 단톡 사진 봐봐. 일단 금달이니까 해 뜨기 전에 새벽에 뜬 거예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금성은 동방에 있는 금성이야, 서방에 있는 금성이야? 예, 해 뜨기 전에 새벽에 뜬 거예요. 서방에 있는 금성이었어요. 하늘 봐봐요. 사진 봐봐요. 불기스름해, 푸르스름해. 상대적으로 해 뜨기 전이고 이게 해가 이제 지평선 근처에 있어서 아침 노을이 될 때 그때는 이미 금성이 보이기 어려워요. 새벽 4시에 찍은 거예요. 여기서 1박 2일 하고 이제 스크래치 해놨잖아. 그게 뭐가 있었을까? 새벽 4시가 적혀 있어요. 여기 있어? 자, 그렇다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달도 그렇고 달이 황도랑 한 5도 차이 나요. 근데 뭐 비슷해. 행성들도 대체로 황도면 근처에 있어. 그래서 이렇게 끄면 이것이 뭐다? 황도 라인이에요. 사진 여기 보여 안 보여? 카메라 조금 안 보여? 네. 여기까지 뭐 있지? 자, 이렇게 금성과 달 엮어놓은 여기는 결국엔 황도 라인입니다. 이해됐어? 아직 해 뜨기 전이에요. 해 뜨기 전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달을 그림에 있어서 지금 달이 보이는 면이 요래요. 이렇게 봐야겠어? 달이 보이는 면. 달이 보이는 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내리면 이쪽 방향에 창이 있어요. 여러분들 초승달 하면 우리가 이렇게 초승달을 그리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초승달 보여요. 적도 근처에서는 어떻게 보일 겁니까? 하면 적도 근처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뭔 뜻입니까?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절반 찍어서 내리면 여기 태양이 있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쳐서 절반 치우고 내리면 여기 태양이 있는 거예요. 왜? 다른 태양빛을 반사하는 존재잖아. 달 입장에 지구나 달이나 태양은 굉장히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150만 km니까. 지구 달 사이 거리에 400배 멀리에 태양이 있어요. 태양에서 오는 그 빛은 거의 뭐 평타 보면 돼요. 여기 있어. 반달 그리고 그게 초승이 됐다. 달 그리고 금음이 됐다. 이쪽에 태양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태양은 어떻게 떠오를 것 같아? 아직 새벽 4시예요. 새벽 4시니까 아직 태양 뜨기 전이고요. 뭐 지평선에 걸려있는 상황도 아직은 아니에요. 태양이 지평선에 걸리려면 새벽 4시에 걸리기가 만무하죠. 저 어딘가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일주권은
지평면과 몇 도의 각도를 이룰 것 같습니까? 참고로 서울에서 찍은 겁니다. 그 사진은 서울에서 찍은 겁니다. 태양이 이루는 일주권, 달이 이루는 일주권들은 90-2도만큼 일주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해했어? 방위가 90도에서 역시 일주권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뭘까요? 방위가 90도에서 올라오는 일주권 이게 뭘까요? 방위가 90에서 출발해서 올라오는 일주권 이게 뭘까요? 이게 충고의 적도죠. 기억나요? 충고의 적도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점은 뭘까요? 황도와 천도의 적도가 만나는 게 두 번 있어요. 하나는 춘분점이고 하나는 추분점이에요. 춘분은 봄이잖아요, 그지? 저기가 마이너스 돼 있다가 플러스 되면서 만나는 게 춘분점이에요. 플러스 저기에 있다가 마이너스 저기로 가면서 만나면 추분점이라고요. 천고의 적도 대비 이게 동쪽이 됐어. 이쪽 방은 북쪽이에요. 이 북쪽으로 하는 게 플러스 쪽이고요. 이게 하면 마이너스 쪽이에요. 이 점은 태양이 마이너스 쪽에 있다가 플러스 쪽으로 가다 만나는 춘분점이에요. 이해했어? 춘분점. 태양은 어디 있어? 태양을 요렇게 해가지고 쏘리다. 이쪽에 있으면 안 되겠네. 달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해서 황도 이쪽 라인에 태양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어요. 이쪽에 태양이 있겠어요. 황도 라인에 있죠. 태양이 있어야 되겠죠. 태양은 플러스 쪽에 있어요. 선, 태양의 저기는 0보다 큰 저기 쪽에 있어요. 충분점을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그냥 사진 내서 이제 황도를 대충 한번 그려본 거예요. 태양은 플러스 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춘분점 대비 잘 생각해봐. 저 정도 그림을 볼 때, 춘분점 대비 각으로 90도 이상 넘어갔을까? 이 정도면 새벽 4시라서 아직 태양이 한두 시간 더 있다가 또 올 거예요. 아직 90도까지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뭔 뜻인지 알겠어? 만약에 90도까지 넘어갔다면 금운달이 보이니까 막무가죠. 하인이 보였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음이 보인다는 것은 금음달과 태양 사이 각거리가 대략 30도 내외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한 2-3시간 있으면 태양이 떠오른다는 얘기죠. 입이 금음달에 뜬 상태니까 한 2시간 있으면 떠올라요. 이래서 뭔 얘기입니까 하면 하지점까지 가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래서 이 방송은 6월 6일 날 방송된 겁니다. 6월 6일 자체는 음력으로 5월 7일입니다. 그날 찍어서 그날 방송했을까? 아니죠. 금음달은 음력 대략 한 27일 이 정도쯤입니다. 방송 날짜 6월 6일 기준으로 한 열흘 전에 찍은 거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아직 6월 6일이니까 방송 날짜로도 하시점 가지는 않았고 찍은 거는 6월 6일보다 대략 한
열흘 전에 찍은 거예요. 이해했어? 그날 찍어서 그날 방송 어떻게 해? 알다시피 뭐 1박 2일이라든지 이런 예능 프로그램도 보면 대략 짧게는 뭐 한 열흘에서 길게는 뭐 3주 정도 그렇게 촬영 시점과 방송 시점의 차이가 납니다. 달하고 금성 하나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찍었는지까지 나와요. 뭔 뜻이냐겠어? 겨울에 찍은 거 아니라는 얘기죠. 봄에서 여름 가면서 찍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요. 이해됐어? 이거를 외우는 건 아니에요. 외워서 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그림 하나 보고 방금 얘기했던 걸 다 외워라, 외워서 풀라, 외워서 적어라. 그건 아니라고요. 달과 행성들이 몇 개 있으면은 그것들을 꺼서 황도면을 그릴 수 있겠고, 방향 90에서 90마일스 위도로 올라가는 천고의 적도도 그릴 수 있겠고, 두 개가 만나는 춘 또는 추분점을 보고 태양이 어디 있는지 보고 플러스적인지 마이너스적인지 따져서 춘분을 넘어갔는지 춘분 전인지 추분을 넘어갔는지 추분 전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라고요.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하십시오.